마지막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자기유도 할 건데, 전자기유도의 기본은 코일이 있으면 이 코일 내부에 자기선 속의 변화가 있으면 그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도록 유도전류가 흐른다. 즉 유도전류가 흐르면 이 유도전류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방향은 알겠고 세기는 어떻게 정하냐? 유도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선 속의 변화가 클수록, 그리고 시간당이니까 시간이 짧을수록, 즉 빠를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코일 내부에 있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다가 그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면 유도전류는 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방해하기 위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릅니다.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도록이면 이렇게 흐르겠죠. 반대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면 들어가는 유도전류를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네 개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언가가 줄어들었다? 그럼 당연히 그걸 보상해줘야겠죠. 이게 줄었으면 이걸 보상하고, 반대로 무언가 늘었으면 그냥 그거의 반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늘었어? 그럼 얘를 생기겠네.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그림과 같이 N극이 아래로 향한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며 점 PQ를 지난다.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랑 P를 지날 때가 더 유도전류의 세기가 작대요. 문제 읽어봅시다.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물어봤어요. 그럼 이 고리 입장에선 N극에서 지금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집니다. 그럼 유도전류는 반대로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르겠죠. 그러려면 B로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자석이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상식상으론 당연히 이때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상식을 벗어나서도 그냥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P를 지날 때가 작다 했으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를 결정할 게 속도밖에 없죠. 왜냐면 자석이 변한 게 아니니까, 즉 자기장의 세기 자체가 변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봤던 유도전류의 세기는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에 따른다 그랬는데, 자기선 속의 양이 변했다기보다 움직임이 빨랐던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 디귿, Q를 지날 때 고리랑 자석 사이에 당기는 자기석이 작용하냐 물어봤는데, 자석이 Q를 지나면 여긴 S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자석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생긴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그럼 유도전류는 이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는 여기가 N, 여기가 S였다는 소리죠. 그래야 이 자기장을 만드니까. 그러면 S랑 N이랑 땡기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생각 안 하더라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돼요. 그럼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면 이 자석이 위에 있을 땐 이 자석을 밀어내면 돼요. 왜냐면 자석이 금속고리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반대로 밑에 있을 땐 이 자석이 금속고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으니까 유도전류는 이 자석을 당기도록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가나다까지는 그냥 이 그림에 있는 거 그대로 N극을 아래로 해서 P점으로 자석을 낙하시킨다 고, 라의 결과는 N극과 S극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방향을 바꾸면 유도줄류의 방향도 바뀌겠죠. N극이 다가오는 거랑 S극이 다가오는 거랑 유도줄류의 방향이 반대일 테니까요. 세기는 같겠죠. 방향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다해석의 결과가 여기였으면 라해석의 결과는 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그냥 오른쪽인 게 이거밖에 없죠. 두 번째로 세기가 그러니까 4번이냐 5번이냐 둘 중 하나인데 빠른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더 세야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기장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많아지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자기장이 더 많이 생길 테니까. B는 자기장 영역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C도 마찬가지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유도줄류가 흘렀겠지만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결국 C 안에 들어있는 자기장은 이 양에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A만 유도줄류가 흐릅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유도줄류를 유도줄류의 고리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고 고리 C의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줄류를 양으로 표시한다. 그럼 이 고리를 움직여 볼게요. 0에서부터 D까지는 유도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소리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게 양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시계 방향이면 금속 고리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 영역 1번에 들어갔을 때 코일 내부에 영역 1번의 자기장이 많아졌다는 소리야. 그때 흐른 유도줄류가 X였다는 소리는 이 1번의 자기장은 반대인 나오는 자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후보입니다. 두 번째로 D에서 ED엔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 말은 즉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단 소리고 1번에서 2번을 지날 때 자기장이 안 변해야 되니까 2번도 1번이랑 자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2D에서 3D로 갈 때를 봅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유도줄류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럼 2D에서 3D를 보면 2번이 줄어들고 3번이 생겨요. 2번은 나오는 자기장이 알았으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줄어들면 유도줄류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 3번이 없었다면 I0만큼이어야 되는데 이 I0만큼 흐르고 있으니까 3번이 만드는 자기장도 동그라미로 얘와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3번의 자기장은 3번이 많아졌는데 유도줄류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3번은 들어가는 자기장이었겠죠. 그래서 얘랑 세 개가 같아야 되니까 3번 자기장도 크기가 B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 BBB인 2번이 정답입니다. 검토를 해보면 3D부터 4D까지는 오로지 3번만 보이겠죠. 3D부터 4D로 가면 3번이 줄어요. 3번이 줄었는데 만든 유도줄류가 시계 방향, 즉 들어가는 유도줄류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들어가는 전류였겠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18번. 이제 도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냥 자기장의 시간당 변화량만 계산하면 돼요. 즉 이거 미분 때리면 됩니다. 둘 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P가 느끼는 자기장은 1번만 느끼지만 Q가 느끼는 자기장은 1, 2번 동시에 느끼죠. 그래서 결국 Q가 느끼는 자기장은 여기에서도 4B0만큼, 왜냐면 둘이 방향이 같으니까 X를 4B0만큼 느끼고 있고 여기서도 둘이 더하면 언제나 4B0죠. 그러니까 Q는 이 안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Q에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유도줄류는 P의 중심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냐 물어봤는데 P는 1번만 느끼죠. 그래서 1번이 변했어요. 들어가는 게 줄었죠. 들어가는 게 줄었으면 유도줄류는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 만들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Q에는 유도줄로가 흐르지 않는다. 방금 말했듯이 맞는 말입니다. 1과 2에 의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크기는, 즉 자기장의 크기 물어본 거예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Q는 총 4B만큼 느끼죠. P는 1번만 느끼니까 당연히 Q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봅시다.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일과 비슷한 자석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석이 다가오면 유도줄류는 이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N극, S극으로 흘러요. 아니면 그냥 원래 원리대로 하자면 N극이 다가오면 이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건 이 방향의 자기장, 즉 어쨌든 이 방향의 자기장이면 N극과 S극을 띠겠죠. 그럼 반대로 이 상황을 보면 S극이 멀어지고 있죠. S극이 멀어진다는 건 이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든다는 소리니까 솔레노이드는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이 상황에선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줄류는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냐라고 물어봤는데 N극이 다가오니까 다가오는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요. 이쪽이 N극이 되려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유도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만약 솔레노이드가 없었다면 P점이나 Q점이나 속력이 같을 텐데 솔레노이드 때문에 움직임을 방해받아서 Q에서가 속력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Q를 지날 때 유도줄리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얘가 Q를 지나면 S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붙잡기 위해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P 방향이 아니라 PQ 방향입니다. 틀린 말이죠. 넘어갈게요. 21번. 코일은 고정돼 있고 자기장만 변한다. 그럼 기울기를 보면 된다 했죠. 근데 1의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2의 자기장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봅시다. 1초일 때 유도줄로가 흐르지 않냐 물어봤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있죠. 당연히 흐릅니다. 틀린 말이고, 2초일 때 유도줄로의 방향이 어디냐 물어봤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2번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X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코일이 만드는 유도줄로는 들어가는 방향의 유도줄로를 만들어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유도줄, 반대로 말했죠. 나오는 방향의 유도줄로를 만들어요. 나오는 방향의 유도줄로를 만들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맞는 말입니다. 고리에 흐르는 유도줄로의 세기를 3초일 때 6초일 때 비교하래요. 3초일 때는 이때고 6초일 때는 이때인데 3초일 때는 6초일 때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때랑 이때 유도줄로의 세기를 비교하라는 말인데, 이때 유도줄로의 세기는 기울기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의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쪽 유도줄로의 세기가 더 커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솔레노이드가 두 개나 있네요. 일단 읽어봅시다. 당연히 솔레노이드가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몇백 개 있든 가면 갈수록 자석은 움직임에 저항을 받을 테니까 속력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A가 가장 크겠죠.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물어봤는데 언제나 말했듯이 솔레노이드는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 쪽으로 자기력을 만들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일단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선지죠. 기억연이 틀렸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봅시다. P는 얘가 가장 빠를 때 얘의 움직임을 가지고, 즉 가장 빠를 때 속력을 가지고 자기장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석의 속력이 A보다 B에서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솔레노이드 B를 만나겠죠. 그럼 솔레노이드 B는 A였을 때보다 줄어든 속력으로 자석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전류는 얘가 만드는 전류보다 적었겠죠. 속력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25번. 원형 자석 위에서 도선으로 움직여요.
도선이 다가오면 뭐 어찌됐든지 간에 도선이 내려가면 반대로 그냥 자석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도선이 올라가면 반대로 자석이 멀어지고 있다 생각하는 게 낫겠죠.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줄의 방향이 1초일 때랑 5초일 때가 같네요. 당연히 원형 노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랑 올라가고 있을 때 유도줄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정확하게 구해보면 원형 노선이 내려가면 나오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원형 노선역에서 아래쪽에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여기는 원형 노선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겠죠. 멀어졌으니까. 그럼 이 올라가는 자기장이 줄었으니까 원형 노선은 올라가는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니은 부분 봅시다. 원형 노선에 흐르는 유도줄의 세기는 3초일 때나 5초일 때는 같냐 물어봤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또 기울기 보면 됩니다. 원형 노선의 속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랑 이때랑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크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유도줄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만 반대고. 마지막 디귿 봅시다. 5초일 때 이때는 원형 노선과 자석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하나 했는데, 언제나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원형 노선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원형 노선의 움직임을 방해하도록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당겨야겠죠. 멀어지는 걸 저항해야 되니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26번. 금속골이 고정되어 있고 세기만 바뀌죠. 그럼 기울기를 보면 됩니다. 1번. 기억. 1초일 때 유도줄로가 흐르지 않냐 했는데 자기장에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흐르지 않습니다. 유도줄의 방향은 3초일 때랑 6초일 때 서로 반대다. 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구해봅시다. 이때는 유도줄로가 흐르지 않고 이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유도줄류는 들어가는 방향을 만듭니다. 그럼 이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유도줄류는 나오는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겠죠. 유도줄류의 세기는 7초일 때, 그러니까 4초일 때보다 크냐 물어봤는데, 이때랑 이때 유도줄류 세기 비교하래요. 그럼 기울기 보라 그랬죠. 기울기 이때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이때가 더 큽니다. 틀린 말이겠죠. 넘어갈게요. 28번. 도선은 고정돼 있고 자기장의 세기만 바꿀 거예요. 다만 면적이 다르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지만 여기는 2배만큼 느낄 거예요. 왜냐면 자기장을 받고 있는 면적이 2배니까. 그거 감안하고 봅시다. 1초일 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1초일 때는 이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줄어들 때. 2번이 줄어든단 말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든단 말이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면 유도전류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를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르려면 시계 방향 맞는 말이죠. 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랑 5초일 때 서로 반대냐 물어봤는데, 3초일 때는 이때고 5초일 때는 이때죠. 둘 다 1번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일 수가 없겠죠. 마지막 디귿. 전류의 세기를 1초일 때랑 5초일 때를 비교하래요. 아니 둘이 기울기가 같은데 이러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변화량이 같더라도, 자기장의 변화량이 같더라도 여기가 2배만큼 더 많이 자기장의 변화, 즉 자기선속의 양이 2배만큼 더 많기 때문에 이때가 2배 더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즉 2번이 줄어들었을 때가 1번이 줄어들었을 때보다 2배 더 많이 흐를 거예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1초일 때가 더 커요. 넘어갈게요. 29번. 각각 운동하고 있고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얘죠. 얘는 가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자기력선이 양이 똑같겠죠. 이렇게 움직여봤자 자기력선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P는 유도전류가 안 흐르겠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래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고 나오는 자기선속을 만든다는 소리인데, 이쪽으로 움직이면 영역 1번인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자기선속이 많아지면 Q가 만드는 건 나오는 쪽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고 안 줘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 풀어봅시다. P에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방금 말했듯이 맞는 말이고, R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냐 물어봤는데, R이 느끼기엔 동그라미가 줄어들고 있죠. 그럼 동그라미를 만들겠죠.
동그라미를 만드는 건 방금 말했듯이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럼 유도줄리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Q랑 R에서랑. 여기가 B제로고 여기가 2B제로죠. 즉 세기가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1번이 늘는 거랑 2번이 줄어드는 거랑 뭐 어쨌든 방향은 같지만 세기는 2번이 더 크기 때문에 P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P가 아니라 R이죠. 예. R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30번. T1일 때 이때겠죠.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래요. 그럼 시계 방향이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 유도전류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었대요. 근데 무언가가 늘고 있죠. 지금 자기장이. 무언가가 늘었을 때 들어가는 자기장을 유도전류가 만들고 있다. 그럼 늘었던 자기장의 정체는 동그라미, 즉 나오는 자기장이었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영역은 양일 때가 동그라미일 겁니다. 문제 보러 봅시다. T2일 때 유도줄리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T2일 때는 동그라미가 줄어들고 있죠. 동그라미가 줄어들면 유도줄리는 동그라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일 수가 없죠. 틀린 말입니다. T3일 때 이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양이면 나오는 방향이었죠. 그럼 음이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D같이 맞는 선지일 수밖에 없고 유도줄리의 색이 비교하래요. 그럼 기울기 봐야겠죠. 기울기 T4일 때가 더 크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34번. 금속 고리를 고정했고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네요. 그랬더니 A 방향으로 흐른다. A 방향으로 흐른다는 소리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고 유도전류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었다. 근데 무언가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쪽 자기장이 많아지고 있는 거겠죠. 아래쪽 자기장의 소리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겠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면 자기장을 이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니까 기울은 마이너스겠죠. 문제 읽어봅시다. 전류여엔 자기 전속이 증가하냐? 당연히 세기를 증가시켰으니까 자기장도 증가하겠죠. 맞는 말이고 기울은 마이너스극. 맞는 말이고 금속 고리와 솔레노이드 사이엔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냐 물어봤는데 여기가 S예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위쪽이었죠.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죠. 즉 S극과 S극이 만나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넘어갈게요. 35번. 자기장의 세기는 줬고 자기장의 방향을 안 줬어요. 속력을 줬네요. 자기장은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는 도선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속력에 비례할 거고요. 도선이 가만히 있는다면 자기장의 변화량이 비례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2배란 소리는 이때에 비해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자기장의 방향을 모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줬네요. 이렇게 겠죠. 문제 읽어봅시다. 1.5D를 지날 때면 이때고 아직 속력이 2V일 때겠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1.5D를 지나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이 많아질 때요. 즉 X가 많아질 때.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동그라미를 만들겠죠. 그럼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즉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럼 P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위쪽이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1.5D를 지날 때가 4.5D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5D를 지날 때는 영역 1번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영역 1번의 자기장은 B고 속력은 2V예요. 그 다음 4.5D를 지날 때는 속력은 V죠. 4.5D는 여기에요.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데 속력이 여기가 2배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큽니다. 2배만큼 커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은
2.5D를 지날 때랑 3.5D를 지날 때 서로 반대냐 물어봤는데 2.5D를 지날 때는 P가 이렇게 생겼겠죠. 즉 P 입장에선 1번이 줄어들고 2번이 많아집니다. 1번이 줄어드는 건 얘는 B고 얘는 2B니까 결국 총 합하면 B만큼 X가 늘어난다라고 느끼겠죠. 그럼 3.5D를 지날 때는 이때고 2번이 줄고 1번이 늘어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2번이 2B고 1번이 B니까 이번엔 얘가 이겠죠. 그러니까 B만큼 X가 줄어든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럼 XX는 똑같은데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드니까 서로 반대 방향 맞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38번 금속 고리의 전 P가 7D를 지날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안 알려준 거예요, 방향을. 그러니까 방향이 이거 둘 중에 하나다. 뭐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선지를 준 거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해석해 봅시다. 7D를 지날 때면 여기죠. 그리고 얘의 길이가 4D라서 7에서 4 빼면 3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즉 이때는 7D를 지날 때는 2번은 변화가 없겠죠. 1번이 줄어들고 3번이 늘어납니다. 근데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건 얘는 변화를 못 느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X가 줄었어. 근데 여기가 동그라미면 오히려 역효과죠. X가 줄면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X고 동그라미가 늘면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X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겠죠. 그럼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소리고 얘가 동그라미면 안 됩니다. 얘가 무조건 X여야겠죠. 그래서 X가 줄었는데 그만큼 X가 늘었다? 안 흐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방향이고 추가로 정확하게 줄어든 양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도 같아야 됩니다. 먼저 풀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 1, 3이 같다.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3D를 지날 때 3D면은 여기죠. 그러니까 1번이 늘겠죠. 1번이 늘었다는 소리는 X가 늘어났다는 소리고, 그럼 유도전류는 동그라미를 만들겠죠. 동그라미를 만드는 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고 반시기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 맞는 말입니다.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그럼 5D를 지날 때부터 봅시다. 5D를 지나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2번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2번도 B제로네요. 그러니까 여기 다 그냥 B제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에 찍어가지고. 아무튼 그럼 3D를 지날 때는 이때일 거고 1번만 늘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씩 변수인 건 확실한데 얘도 자기장의 색이 같고 얘도 자기장의 색이 같으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겠죠. 물론 방향은 반대일 겁니다. 1번은 X고 2번은 동그라미니까. 넘어갈게요. 42번 다이오드를 달아놓으면 다이오드가 허락하는 방향으로만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빛이 나왔다라는 건 다이오드가 유도된 방향대로 전기가 흘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T0일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대요. T0일 때를 해석해보면 이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고 있을 때죠. 그럼 유도전류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N이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 읽어봅시다. T0일 때 유도전류는 저항 X, Y 순으로 흐르냐,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반대로 흐르죠. X는 N형이냐 맞는 말이고
3t0일 때 저항의 유도전류가 흐르냐라고 물어봤는데 3t0면 x가 줄죠. 그러니까 뭐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긴 늘었고 여긴 줄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x일 거예요. 그럼 x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죠. 근데 다이오드가 없었으면 이렇게 전기가 흘렀을 텐데 다이오드 때문에 전기가 못 흘러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흐른다면 틀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45번. 전구에 밝기를 줬고 전구의 밝기는 당연히 지나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밝습니다. 그러니까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밝을 수밖에 없는 게 P에서 Q로 가면서 자석의 속력은 줄었겠죠. 왜냐면 이 자기력이 이 자석을 방해했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를 봅시다.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전구의 밝기가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를 지날 때랑 Q를 지날 때랑 서로 반대냐 물어봤는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P를 지나면 S가 여기 있으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이 많아집니다. 그럼 자기장은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겨야겠죠. P를 지날 때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입니다. 그럼 Q를 지날 때는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P점일 때랑 Q점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맞는 말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전구의 밝기가 더 셌다는 소리는 방금 말했듯이 P에서의 속력이 더 컸다는 소리고 Q에서의 속력이 작았겠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P점에서는 오히려 높이도 높고 운동에너지도 얘보다 크고 Q점에서는 높이도 낮고 운동에너지도 P보다 작고, 그러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크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47번. 한 변의 길이가 4D인 금속 고리가 B 표시되어 있고 등속 전도하면 지난다. D와 7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대요. 한번 지나봅시다. D를 지날 때는 1번 자기장의 방향을 안 줬으니까 7D를 지날 때를 한번 봅시다. 7D면 이 길이가 4D니까 7에서 3 빼면 4 빼면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건 7D일 때 2번이 줄고 있는 거죠. 2번이 줄었다는 건 X가 줄었다는 거고, X가 줄면 유도전류의 방향은 X를 만들겠죠. 그때랑 D일 때랑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그랬으니까 D일 때도 유도전류의 방향이 X여야 돼요. 그럼 D일 때를 그려보면 1번이 늘고 있죠. 1번이 늘고 있는데 유도전류의 방향이 X다. 그럼 1번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0부터 2D까지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했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D까지는 일단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2번 3번이 아니고요. 그 다음 7D를 지날 땐 똑같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올 거 아니에요. X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7D를 지날 때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를 판별해 봅시다. 코일이 여기까지 왔을 때 2번을 지나면 2D부터 4D까지는 X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2배죠. 그러니까 1번에 비해 2배의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방향은 X가 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0부터 2D까지는 반대로 말했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0부터 2D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부호가 반대고
두 배인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4D부터 6D도 한번 뭐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풀어봅시다. 4D부터 6D로 가면 여기죠. 그러니까 너무 길게 그렸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줄겠죠. 1번이 줄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1번의 자기장 3개만큼 만들겠죠. 그래서 4D부터 6D까지는 플러스 방향의 1만큼 자기장을 만들어서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48번. A에서 나서 올라갔다가 D에서 운동 방향 바뀌어서 다시 내려온대요. 그래서 D에서 C로 왔을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대요. 그럼 LED에서 빛이 방출됐다는 소리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소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즉 N극, S극이 되겠죠. 그럼 다가오는 자석이니까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이 자기장을 띄웠을 텐데 그럼 이 자석은 S극을 앞에 두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 그럼 이 자석의 X는 N극일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A에서 B로 갔을 때는 그럼 자기장이 그러니까 빛이 방출되냐 물어봤는데 여기가 N극이었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땐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기 위해서 N극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빛이 방출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여길 지나서 즉 A에서 D로 갈 때 이 솔레노이드를 지나면서 이 솔레노이드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쪽으로 언제나 자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49번. 49번 봅시다. 또 다이오드 문제고 이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대요. 4D를 지날 때는 한번 봅시다. 4D를 지나면 영역 2번이 줄어들겠죠. 영역 2번이 줄어들면 동그라미가 줄어드는 거니까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동그라미를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겠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는 소리고 여기가 P, 여기가 N이겠죠. 문제 풀어봅시다. A, N형 맞는 말이고 고리의 중심이 D를 지나면 이거 한 변이 D인 정사각형이니까 영역 1에 이미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안 흐릅니다. 고리의 중심이 ED를 지날 때 그러니까 고리의 중심이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죠. 이렇게죠. 그러니까 다 들어왔으니까 유도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리의 중심이 ED면 이렇게죠. 이러면 1번은 줄고 2번은 늘어요. 1번이 줄었다는 소리는 X가 줄었다는 소리고 2번이 늘었다는 소리는 동그라미가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유도전류는 X가 줄었으면 X를 만들 거고 동그라미가 늘면 X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X를 만들어야 되죠. X를 만들려면 즉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50번. 다이오드가 또 고정되어 있고 P형이냐 N형이냐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T0일 때 고리 유도전류가 흐른대요. T0일 때랑 봅시다. 이때죠. 2번이 늘어났다요. 그럼 2번이 늘어났다면 X가 늘고 있는 거고요. X가 늘면 유도전류는 동그라미를 만들겠죠. 즉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이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P, N입니다. 그래서 A는 N형 반도체나 맞는 말이고 T0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지금 그려놨듯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3T0일 때는 둘 중 일단 2번이 줄고 있죠. 즉
1번이 줄고 있죠. 2번이 늘고 있는 건 일정한데 여기 추가로 1번 자기장인 동그라미가 줄고 있어요. 그럼 x가 늘면 유도줄리는 동그라미를 만들었었죠. 동그라미가 줄면 또 동그라미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3t0일 때 유도줄리의 세기가 t0일 때보다 작냐 물어봤는데 t0일 때에 비해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당연히 크죠. 틀린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52번. 금속고리를 고정하고 지나고 있다. 그게 방향을 반대로 했다. 문제를 봅시다.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일단 등가속도 운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금속고리가 없었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는데 금속고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자기장의 변화를 얻고 더 많은 자기장의 변화를 얻었을 때 더 큰 자기장으로 얘를 밀어내려 할 거고, 그럼 더 큰 자기장으로 얘를 밀어내려 했다는 건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변하고 있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변하고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럼 가속도가 변했으니까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Q를 지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이 가랑 나랑 같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자기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왜냐면 금속고리는 다가오는 자석을 밀어내는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즉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는 맞는데 자기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S, N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는 N, S 만들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냐? 예, 당연히 맞는 말인데 S, S 만나면 여기서도 밀릴 거고 N, N 만나면 여기서도 밀리겠죠.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같습니다. Q를 지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방금 말했듯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고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맞는 말입니다. 54번 봅시다. 다이오드를 구성하고 쭉 떨고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면 스위치를 B에 꽂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해요. 그때 마실험을 한 거죠. 그럼 마실험의 결과는 이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마실험 결과에서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예요. S극이 다가오니까 S극으로 밀어줘야겠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란 소리고, 이렇게 나오려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다이오드 여기가 N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흐르죠. 즉 과정이 두 번 있는데 위에서 떨어질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얘가 통과해서 아래로 또 떨어지겠죠. 그럼 전류가 당연히 반대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때 전류가 딱 흘렀습니다. 다의 결과를 추정해보자면 다의 결과는 이거를 그냥 N극을 아래로 하고 반복하는 거죠. 스위치를 A에 연결한 N이니까 다이오드의 영향 없이 내려올 때 그리고 멀어질 때 둘 다 전류가 일단 흐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다이오드 방향대로 흐르면 플러스가 나온다를 알고 있으니까 N극이 다가왔다 쳐봅시다. 그럼 N극을 밀어내야 되니까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자기장을 띄워요. 그럼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즉 다이오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렀죠. 그럼 내려올 때는 플러스를 띄워야 돼요. 그 다음 내려갈 때는 S극이 위로 하고 S극이 멀어지는 형태이니까 멀어지는 S극을 붙잡으려고 솔레노이드는 N극, S극을 띨 겁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처음엔 플러스였다가 나중엔 마이너스인 5번이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57번. 여기만 빼고 다 나와 있는 문장이죠. 여기만 풀어봅시다.
D를 지날 때면 이때 그림이고 OD를 지날 때면 이때 그림인데 유도줄리의 세기가 갖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 마이너스 y 방향이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죠. 들어가는 자기장을 왜 만들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영역 2번과 3번을 동시에 느끼고 있으니까 영역 2와 3을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영역 2와 3이 합쳐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결과가 유도줄류가 x를 만들어냈대요. 그럼 얘네들은 합쳐서 x였어야겠죠. 그러려면 영역 3이 영역 2보다 더 큰 x여야 돼요. 그럼 1번 검산해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얘도 x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었단 소리고 세기도 같단 소린데 이때를 보면 1번이 줄고 2, 3번이 늘어요. 이건 x였고 이것도 x였잖아요. 그럼 x가 줄면 유도줄류는 x를 만들고 x가 늘면 유도줄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근데 이 결과가 x가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결과가 x다?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유도줄류의 세기를 P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를 구하려. 그럼 영역 1번은 일단 영역 1번을 처음 조호했을 때는 x가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2d부터 0까지는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영역 1에서 영역 2, 3으로 갈 때는 방금 말했듯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다음 2D에서부터 4D까지는 아무 일 없겠죠? 영역 2, 3번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럼 4D에서 6D로 빠져나갈 땐 방금 말했듯이 문제에서 줬듯이 X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2D까지는 X의 자기장을 만들고 마이너스 2D부터 0까지는 동그라미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동그라미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는 소리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는 소리죠. B 입장에서. 그럼 이때가 양이래요.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후보가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답이냐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서 봤듯이 영역 1번이 영역 2, 3번보다 크죠. 왜냐면 영역 1번이 줄어들고 영역 2, 3번이 늘어났는데 결론이 영역 1번이 이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역 1번의 자기장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영역 1번만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때가 유도줄의 세기가 더 크게 흘러야 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수업 때 진짜 모르는 거 다 질문해서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고 화이팅!